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서핑 이야기 중에서 바딤 젤란드의 근황과 그리고 영어권 트랜서핑 움직임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바딤 젤란드의 근황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보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ITI라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어요. International Transurfing Institute Community, ITI. 이것이 ITI라는 트랜서핑 센터 같은 것이죠. 영어권. 이런 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운영자가 리니 가르샤라는 여성분이에요. 미국에 살죠. 이 ITI 그룹에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그룹이죠. 페이스북 그룹으로 있죠. 여기에 영어권 트랜서퍼들이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관심사를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소개한 영상을 보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며칠 전에 한국인이 이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을 해서 인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줬죠. 한국어로 된 트랜서핑 책을 딱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분이 이 채널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반갑고요. 트랜서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추가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 ITI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글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글 중에서 또 잠깐 반향을 일으킨 바딤 젤란드가 등장을 해서 글을 했는데 댓글을 남겼어요. 바딤 젤란드가 댓글을 남겼어요. 먼저는 1월 14일 날짜로 리니 가르샤가 페이스북에 이 그룹에 글을 올립니다. 너네 바딤 젤란드가 어제 글 올렸는데 봤냐? 댓글 남긴 거 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나 봤다. 아니, 나 아직 안 봤다. 뭐냐?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바딤 젤란드가 댓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 댓글은 어떤 글에 대한 댓글이냐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려요. 근데 보니까 러시아어를 좀 잘하는 영어권 구독자 같아요. 러시아어를 상당히 잘하는 분 같아요. 뭐 번역을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러시아어를 섞어가면서 썼기 때문에 제가 100% 읽어낼 수는 없었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 트랜서핑에서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중요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영어로는 important 이 부분인데 이 독자가 질문한 게 뭐냐면 러시아 원문에서 이 영어로 번역된 중요성이라는 개념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냐 정확히 좀 알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important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다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요지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사용된 개념이냐 트랜서핑에서의 important의 개념이 어떠한 의도로 사용된 개념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댓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 영어에서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소중함, 어떤 가치 이러한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성을 낮춰라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트랜서핑에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누가 봐도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좀 모순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영어권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에서도 저도 이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코칭을 몇 분 해준 분들이 있고 또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요성과 관련된 개념에서 트랜스서핑 말이 다 맞는 것 같긴 하다. 이해는 한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일부는 도움도 받는다. 그런데 이 트랜스서핑대로 살면 너무 무미건조한 거 아니냐. 너무 기계 같다. 그 감정을 무시하란 얘기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란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이 반응인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트랜스서핑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붙들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 캐릭터가 이러한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놓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걸 놔야 트랜스서핑의 진수를 더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놓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질문을 했던 분 역시도 이 중요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펜듈럼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마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으로써 허탈해지는, 공허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딤 젤란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주 짧게 댓글을 남겼어요. 이 단어는 러시아어로 썼겠죠. 저 러시아어는 쓸 줄 몰라요. 근데 막 이렇게 생긴 단어예요. 이렇게 생긴 단어. 중요성이란 단어겠죠. 러시아어로 중요성이란 단어일 거야, 이게. 어렵다. 막 이런 건데. 아무튼 이 단어는 단지 중요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too much important. 과도한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과도함. 지나친 중요성. 그러니까 중요성이란 단어 앞에 지나친이라는 수식을 붙여야 돼요. 지나친 중요성.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과유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지나친 것은. 지나친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정리를 또 해볼게요.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이건 무엇을 뜻할 수 있냐면요. 중요한 게 있고요.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은 수단, 절차, 도구,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건 가치, 목적,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 대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 목적, 의미,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다시 말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필요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지 필요일 뿐인 이것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잉여 포텐셜이 나오고 균형력이 깨지고 펜듈럼에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바딤 젤란드가 얘기하는 대부분은 이러한 영역에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에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종교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게 맞아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는 대부분은 도외시하고 단지 필요일 뿐들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많은 펜듈럼에 포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요성에 따른 삶은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how라는 질문. 이 대부분의 질문은 필요에 따른 질문이에요.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 가치를 탐색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탐색 질문이 있죠.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 돈을 왜 법니까? 당신은 왜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결혼을 했지요? 당신은 왜 매일 밥을 먹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건강을 챙깁니까? 왜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은 가치지향적인, 가치 탐색을 하는 질문입니다. 반면에 how, 어떻게라는 질문은 방법, 필요를 강구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죠? 다 필요와 방법을 강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의미와 가치, 목적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하려면 왜라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추상화됩니다. 추상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긴 구체화가 되죠. 두 가지 질문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how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 개발 서적과 강연 메시지에서는 이러한 how to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이 잘 조화가 되고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 열심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잔 기술을 배워가면서 달려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상실한다는 거죠. 방향을. 왜? 무엇을 위해서?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에 빠져 있게 되면은 이거 뭐 히말라야 산에 가야지 어떻게. 명벽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몸을 갖고 있죠. 몸은 뭐예요? 의식주를 필요로 합니다. 의식주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how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만 탐색하게 되면 머리만 커지는 외계인 같은 ET가 되거나 아니면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물질 세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돼요. 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됩니다. 특이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마음 공부하다가 특이해진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들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방향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방향을 제가 설정해 주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찾아 나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각자 자기의 길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탐색해서 연결과 조화를 이루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사람은 다른 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죠. 매력적인 사람. 트랜서핑을 잘 하셔야 돼요. 트랜서핑을 이 방향으로만 가도 안 되고 이 방향으로만 가도 안 돼요. 트랜서핑은 한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책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 전혀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하늘에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트랜서핑에서는 기존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지금 이 트랜서핑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능태 모델이라는 거죠. 가능태 모델이라는 것은 많은 가능성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다 살고 있겠죠.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에서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제한을 받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가능태 중에서 하나의 점점 중에서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점 속에서 아둥바둥하고 사는 겁니다.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삶은 투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투쟁.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싸울 대상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투쟁을 해서 이기든가 아니면 지고서 분노하든가 그 분노를 모아서 다시 이기기 위한 힘의 대열에 합류하든가 이 반복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삶은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트랜서핑에 입문하려면요. 이 기존의 사회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든 어떠한 패러다임,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트랜서핑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 분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굳이 트랜서핑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알려주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다 때가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거 얘기하려는 게 오늘 원래 그 바딤젤란드 근황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또 와버렸네요. 이 낙서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끝도 없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 주제 없이. 그러면 요거 나중에 좀 더 보충하고 오늘 이 얘기 마무리하고요. 바딤젤란드의 댓글에 중요성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딤이 얘기한 중요성의 개념은 지나친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다. 지나친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지 않은 중요성,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지 말아라. 그러한 경계하는 마음, 그거 역시도 펜듈럼에 포획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중요성 개념을 다룰 때 충분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바딤 근황 추가로 얘기해 드리면요. 바딤젤란드가 또 공지를 올린 게 하나 있어요. 러시아어로 올리긴 했는데 트랜서핑 센터가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에 보니까. 러시아에 2006년도에 바딤의 승인 하에 설립된 센터예요. 러시아어로 돼 있죠. 이 센터, 트랜서핑 센터에서 2020년 새해 맞이 웨비나가 뭔가 했더니 웹세미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웹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료라고 하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또 웹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사전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등록을 하니까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등록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이곳 시간으로는 지금 모스크바 기준 시간 20시면은 저는 새벽 6시거든요. 이때 일어나서 이걸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오픈을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언어와 상관없이 한번 들어가서 보기는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러시아 트랜서핑 센터에서 2020년 맞이 트랜서핑 웨비나를 개최를 한다는 소식 있고요. 이것을 바딤젤란드가 소개를 했다.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리니 가르샤가 ITI죠. ITI 어디였어? ITI 리니 가르샤가 트랜서핑 TV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항상 전반부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바딤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추천을 받은 기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ITI 르니 가르샤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어권의 많은 트랜스서핑을 소개하던 유튜브 영상들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힘을 이쪽에 실어줬기 때문에 바딤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트랜스서핑으로 세미나를 하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번역자였던 박인수 선생님은 더 이상 트랜스서핑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쪽 영역은 별로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박인수 번역하시는 분 상당히 잘 번역을 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저작들은 더 이상 박인수 선생님이 번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아무튼 트랜스서핑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르니 가르샤가 새로운 트랜스서핑 코스를 운영을 하네요. 예, 운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공지를 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트랜스서핑 코스 주말 과정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진행하려고 공지를 했는데 5명을 받는 것 같고요. 5명인데 가격을 일단 보니까 약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390불로 책정이 됐는데 원데이 코스로 알고 있고요. 총 4개의 과정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서핑 1, 2가 있고 한 과정은 비커밍 마그네틱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사랑과 관련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more money 코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돈과 관련된, 그래서 사랑과 돈. 자, 이게 인간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울고 웃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쫓아다니고 사랑과 돈. 예, 역시 르니 가르샤도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사랑과 돈과 관련해서 각각의 코스를 열었고 어떻게 돈을 끌어당기고 부에 이를 수 있는지, 이거 흔한 내용이죠,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근데 트랜스서핑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커밍 마그네틱 과정에서는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트랜스서핑 1, 2 과정이 있는데요. 트랜스서핑 모듈 1에서는 다루는 주제를 보면요. 중요성, 그리고 잉여 포텐셜, 그리고 균형력, 그리고 펜듈럼 물리치는 방법, 그리고 성공의 물결, 그리고 펜듈럼에 대한 개념, 이런 걸 다루네요. 그리고 모듈 2에서는 마음과 영혼의 일치. 이 마음이라는 것은 mind, 그리고 영혼은 heart. 그래서 머리와 가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쉬워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한국어로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와 가슴의 일치. 그리고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 그리고 유도전이, 그리고 목표의 문, 이런 주제를 다루네요. 다 책에 나오는 개념이죠. 이 개념 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르니 가르샤가 다루는 것을 저도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딤의 근황이 있고요. 기왕 나온 거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또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페이스북 그룹에 누가 또 질문을 했어요. 사진 하나를 올리면서 여기 보시듯이 바딤 젤란드의 저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여러분들 영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표지라 이것은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언어로는 번역이 됐고 또 러시아어 PDF로 이 책을 소지하고 있는 그 독자도 있더라고요. 트랜스서핑 외경 같은 거죠. 외전. 네, 트랜스서핑 외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독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내용인데 상당히 괜찮다고 하네요. 읽은 그 독자들이.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번역이 됐으면, 한국어로도 됐으면 좋겠네요. 이 Q&A 관련된 내용은 바딤이 꾸준히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내용 중에 가끔 이런 내용도 올라와요. Q&A. 아마도 이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네요. 바딤의 활동 근황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이 낙서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로 했던 방향에서 많이 빗나가게 됐죠. 바딤의 근황을 얘기하려고 했고 ITI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영상만 골라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란에 시간대, 러닝타임별로 주제를 정리를 해서 올릴게요. 유튜브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낙서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염없이 뭐 다른 데로 흐르네요. 근데 흘러도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